중국 반응, 한 군사력이 어떻게 세계 5위냐고? 그들의 경제와 군사 장비를 보라.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면 기존의 북한 군대 조직은 폐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군대 조직의 대부분이 옛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구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될 각종 무기체계 및 군수품을 효과적으로 서구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스타일의 군대 구조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북한 6회 공군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군수품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전체적인 병참 관리 및 다른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이유들 때문에 통일한국이 새로운 국군을 탄생시킬 때 군대 조직을 각자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또한 보다 견실하고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경제력과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는 군사력은 대한민국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17년 순위에서 북한을 제외한 독자적 군대로서 대한민국 군의 순위는 12위로서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비록 북한의 독자적 군사력도 호주에 이어 2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적 전투 집단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많은 필수적 능력들이 부족하며 북한의 전력은 기본적으로 인력, 장갑 차량, 포병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영국과 일본이라는 두 인류 강대국 사이 그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은 GFP 랭킹 6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일본은 7위로 바로 뒤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집계하는 통계 방식에 따른다면 통일 한국은 터키, 독일, 이집트를 앞지르며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그리고 6위가 대한민국이며 7, 8위를 프랑스와 영국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위였던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6위로 올라서게 된 것은 비약적인 발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통일까지 된다면 과연 통일 한국의 군사력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야말로 초군사강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본도 랭킹 5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보다 앞서는 순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대방위비 지출 비율로 따져 봤을 때 대한민국이 2.6%인데 반해 일본은 0.9%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세계 5위의 GFP 순위를 보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국방력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통일한국의 인적 자원, 추정치. 한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 장비의 총합과 외부적으로 인지된 전투력을 넘어서는 실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주어진 군대를 움직이는 실제 인력들의 능력, 이른바 맨파워이다. 전통적으로 더 많은 맨파워를 지닌 국가들이 인력과 장비를 극심하게 소모시키는 소모전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다. 통일이 된 이후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기 위해 물적 자원과 인력 자원을 증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 한국군은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필연적인 인적 규모 축소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에 대한 주된 지역적 위협은 이제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통일 한국군 공군력, 추정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 항공기들의 대부분은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될 것이며 통일 한국의 새로운 공군은 경전투기 FA-50 및 4.5세대 전투기 KF-21 등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들과 다수의 미국에서 유래한 설계로 이루어진 전투기들로 구성된 서구적 성향을 지닌 대한민국 공군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 이후 혼란스러울 때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러시아 전투기들 중 상대적으로 최신형인 기체들. 예를 들면 이-29 같은 기체들을 좀 빼돌려서 역설계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그랬듯이 말이죠. 물론 통일이 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29 같은 전투기들도 그야말로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구형이 되어버린다면 곤란한 일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익 및 회전익, 헬리콥터, 항공기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공군력은 현대 군사력의 평가 요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격기는 고정익 전투기와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공격기 전용 플랫폼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훈련기 및 T-50 같은 고등 훈련기 역시 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전투기들은 공격기로서 갑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목적 전투기가 왜 중요한 공군 자산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수송기 및 훈련기에는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3. 통일 한국군 육군력, 추정치. 대한민국의 육군은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전차, 장갑차 그리고 각종 포드를 인수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무기들의 대다수는 다시 외국 바이어에게 판매를 통해 매각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되어 고철더미로 보내질 것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주력 전차, 자주포와 포병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가 감축될 것이며 지상 전투력을 이웃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인민군을 대한민국 군대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국 내에서 육군의 숫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과의 대립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은 공격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방위군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시되는 탱크 숫자에는 대전차포로 간주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력 전차와 경전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륜형 디자인과 궤도형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무장 장갑차에는 병력 호송 장갑차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 장갑 차량도 포함된다. 4. 통일 한국군 해군력, 추정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함과 잠수함들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다 현대적인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퇴역되거나 폐기될 것이다. 항공모함 항목에는 전통적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헬기 항모도 포함된다. 하지만 순양함은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집계하지 않을 예정이다. 잠수함 항목에는 디젤 전기 추진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모두가 포함된다. 총 해군 자산 항목은 해군 함정 카테고리에서 제시된 전투함의 단순 합계한 항목이 아니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최소한 존재가 인식되고 있는 전투 지원함 및 공개 행사 등에서 전시되었던 유형의 전투함들도 포함하고 있다. 5. 천연자원 보유량, 석유, 추정치.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보다 더 발전된 기반시설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동시에 대중교통과 상품 및 물자의 유통 서비스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석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 다 강력한 산유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현대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 수입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 진행 중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무기체계의 보유가 필수적인 것처럼 전쟁 그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바로 석유이다. 전쟁의 승패는 석유의 가용성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BL, DY는 배럴스 퍼 데이, 1일당 사용 배럴을 뜻한다.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된다고 나오는데요. 설마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석유공사에서 동해 특히 울산 근처 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조금이나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었다니.